예, 2025년 9월 6일 지금 밤 12시 5분 조금 넘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테러가 너무 이제 극심했고 테러의 강도가 굉장히 많이 세졌는데요. 옛날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영상을 뭐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찍어야 되는 이 엽기적인 테러를 굉장히 심한 걸 많이 당했는데요. 많이 당하고 또 코드가 올라갈수록 새로운 테러, 여태까지 당해보지 못한 그런 걸 지금 또 새롭게 또 이제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거 신경 쓰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이제 많이 그동안 찍지를 못하다가 어저께 또 잠을 제가 몇 시간밖에 못 잤고 이 새끼들 때문에 누워가지고 여러 시간을 이제 당했습니다. 이제 수포제 테러. 제가 이제 그 전기 테러를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집에서 전기 안전화를 신고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층 침대에 올라가서 잠을 이제 자게 됐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바닥에 있으면 전기 때문에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방 아래층에 이 아파트는 이제 구조가 집집마다 똑같잖아요. 아래층에서 제 등짝에다가 전기를 계속 그 전기 테러 뭐 전해질 테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실로 나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실에다가 2층 침대를 갖다 놓고 2층 침대 이제 바닥에서 떨어지니까 전기를 조금이라도 덜 당하게 하기 위해서 2층 침대에서 생활을 하지만 역시 전해질 테러, 이 화학무기 테러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전기 측정기 이 트라이미터 거로다가 그것도 30만 원이에요. 그거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할 때 해봐도 바늘이 굉장히 많이 치수가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전기를 제가 2층 침대에 있어도 아주 덜덜덜덜 떨리고 이 정도로 아주 센 테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당했고 그때 이제 촬영해 놓은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증거 영상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전기 테러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때문에 잠을 못 잤냐면 수포제 테러, 가려운 이제 다리에다 반바지를 입고 있다가 이 새끼들이 이제 종아리하고 발목 여기다가 이제 수포제 테러를 굉장히 많이 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들이 평상시보다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숫자가 더 많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장 위에 항상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저희 위가 옥상이고 옥상과 저희 집의 그 중간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환풍구 안을 통해서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것이 시작되기 최초에 이제 한 열흘 정도 공사를 합니다. 천장 위에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같은 편이니까 다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을 따르고 있죠. 이 관리사무소도.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개구멍을 뚫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애새끼들하고 어른들하고 섞여서 이제 많이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 애들, 10대, 20대한테도 굉장히 심한 테러를 많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애들만 올라갔었는데, 무슨 어떤 기계를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기계로 이거를 이제 계속 돌리는 이러한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화학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하게 하는 기계도 있는 것 같아요. 기계를 끌고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집 전체적으로 합치면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층, 19층 3호, 아주 악질적인 그 집이죠. 거기에 이제 자살방지원들 한 3명, 할머니, 그다음 손주 2명, 아들, 뭐 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리고 19층 2호가 똑똑똑 해서 벨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벨 누르면 우리 집에 들리니까 자기네 딴에는 이제 티를 안 낸다고 똑똑똑 하는 게 다 들려요. 층간소음이 좀 심한 편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랑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이 이제 아지트인 거죠. 저에 대한 공격을 할 때 화학무기 테러를 물론 24시간 하지만 밤 시간이 이제 가장 심하잖아요. 잠을 못 자게 하고 가장 다수가 올라가고
그럼 다른 피해자분들도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해서 어제도 숫자가 많이 올라갔어요. 주로 이제 주초, 월, 화, 수,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지내다가 고만고만하게 테러를 하다가, 물론 평상시보다 지금 굉장히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뭉태기를 쏜다든지 다량을 쏜다는 얘기죠. 그러면 흉터도 넓은 동그라미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작게 한 방을 쏴가지고 흉터가 그냥 빨갛게 점의 형태로 마치 주사바늘에 찔린 것처럼 그 빨간 점, 빨간 혈흔이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지름 1cm 이 정도로 뭉태기를 쏘니까 뭉태기로 흉터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고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엽기적인 테러들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종아리에 발목에 이제 많이 가려운 수포제를 많이 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긴 바지로 바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목, 발등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이 새끼들이 초 단위로, 그러면은 많은 숫자가 올라가서 그렇게 뭐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쏘면은 사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제가 계속 당하다가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나? 테러가 너무 심하면 제가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어차피 누워서 계속 당하기만 해야 되니까 제가 밖으로 그냥 나오는 그런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걸 계속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졸린 상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졸리고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쉬어야 되는 상황, 왜냐면 낮에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러니까 쉬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몸이 또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누워가지고 고스란히 테러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을 나중에 이제 제가 원래 집에 늦게 들어가고 4시 이 정도쯤에 이제 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서 이제 아마 잠을 잤을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계속 그걸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가 갈리죠.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고. 그래서 이 새끼들은 이들의 범죄는 뉘른베르크 2.0 이 재판에서 다루어질 건데, 얘네들이 이제 하는 것은 2030 의제라고 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지금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중국인 5억 명 남기고 전 세계인을 다 죽이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두 가지인데, 흰신 뭔지 아시죠? 흰백자 흰신을 맞춰서 대량 학살을 하고 1번, 두 번째 이 코비드19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핑계를 대고 지금 대량 학살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 화학무기 테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인을 중국인 5억 명 남기고 다 죽이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흰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사실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뇌로 가서 뇌졸중, 산화그래핀을 만들어내거든요. 흰신 안에 있는 산화그래핀 때문에 피떡 혈전을 만들어서 뇌로 가면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초창기에 되게 많았고, 이게 2, 3년 내에 한 5년 내에 다 사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흰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흰신 때문에 제가 해독을 하시라고 병원도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정기업 원장님 병원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더 사실은 흰신보다 이제 끔찍한 것이 이 화학무기 테러입니다. 화학무기 테러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도 그 이 누군가한테 당한다, 뭔가한테 내가 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 비인지 피해까지 합치면 한 18년 8개월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20년이 된 거잖아요. 비인지 피해까지 합치 김대중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20년 됐고, 그리고 인지하게 된 게 한 10년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비인지 피해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신체적인 고통이
물론 그때도 고통스러워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녔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이제 인지 상태로 올라오면 진짜 심각한 아주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이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정도면은 진짜 적어도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화학무기 테러, 고문이죠. 이것을 화학무기 테러를 통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범죄는 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리스트 WHO 하달 WHO가 글로벌 리스트고 전 세계적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부 다 이 글로벌 리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의 이 엽기적인 이 대량 학살이죠. 이들의 범죄는 반인륜 범죄, 중범죄, 그리고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사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들의 앞으로 그들이 이제 어떠한 처벌을 뉘른베르크 2.0이죠. 과거에 뉘른베르크 1.0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재판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뉘른베르크 2.0 두 번째 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인륜 범죄, 이 중범죄, 반역죄에 대해서 이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범과 종범의 관계죠. 이 그들의 치료 자살방지요원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령을 따르는 자살방지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우리나라는 특히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인구의 80%, 뭐 이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화학무기 테러에 이 반인륜 범죄, 중범죄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강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짜고 이 화학무기 테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자살을 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화학무기 테러를 통해서 죽이고 그리고 돈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이제 죽이는 이러한 짓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이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비드19 방역이라고 하면서 무증상자하고 유증상자, 이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들에게 이들의 이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과거에 나치가 했던 이 행각을 똑같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신건강복지법 뭐 이러한 것도 과거에 이 히틀러가 만든 똑같은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재광 씨 영상을 이제 보면은요. 그래서 아무튼 이들 이 시킨 사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들의 지령을 따라서 시킨 대로 한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도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무기 테러는 알고 하면 사형, 모르고 하면 종신형의 범죄이고 이 화학무기 테러를 쏙 빼놓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10명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위아래로 저 같은 경우 아래층 19층 3호하고 합치면은 10명이 넘어가겠죠. 이것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쏜다 이렇게 되면은 집단 폭행, 집단 가해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화학무기 테러 알고 하면 사형, 모르고 하면 종신형의 이 화학무기 테러를 빼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이 고강도의 아주 강한 중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테러가 심해져서 많이 하는 테러는 지금 오늘 여기 와서도 복통제를 한두 시간 동안 끊임없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게 지금 네 방향이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이 방향에서 해서 제가 몸을 틀면 저쪽 방향, 몸을 다시 틀면 다른 방향, 동서남북 이 네 방향에서 전부 다 복통제를 초단위로 쏘는 겁니다. 복통제를 가늘게 한 방을 쏘는 게 아니고요. 뭉태기로
뭉태기로 이게 다량을 쏘면은 아프잖아요. 하는 그 느낌이 올 정도로, 물론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비소테러죠. 통증제니까 설사제, 복통 설사제도 이제 많이 쏘긴 하지만 이제 비소테러인 것 같아요. 그 통증제를 한두 시간 정도를 이제 쉬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이제 가담하는 연놈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강도가 되게 심해져요. 목금토일에 숫자가 이제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알바로 하는 것이 메인으로 저하고 같은 동에 사는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뿐 아니고 새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만 이 알바들이 이제 다시 추가로 더 참가를 한다든지, 이래서 주로 이제 20대 뭐 이제 20대 10대 이런 진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연놈들이죠. 이런 어린 연놈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가담을 한다든지, 내지는 19층 3호 그 둘째 아들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놈이 제가 그 경기도 쪽으로 제가 피신 집에 안 있고 이제 피신 간 적이 있었잖아요. 몇 개월 정도. 그때도 거기에도 토요일만 되면은 이 새끼가 그 봉고차 끌고 와가지고 가담을 하더라고요.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악질놈입니다. 뭐 아무튼 19층 3호는 전체적으로 모든 가족이 전부 다 악질들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고 나서도 돈을 받아간 것이, 물론 이 새끼들이 이제 팀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메인 핵심은 바로 아래층 놈이라는 거죠. 돼지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주놈인데 그 새끼하고 그 집구석이 이제 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복통제를 쌌고, 그리고 산책을 나와서도 한 2시간 정도는 아주 살벌하게 제가 이제 와가지고 여기 정자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발에 특히 이제 손하고 발이 민감하고 신경이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에 다량의 수포제를 싸서, 왜냐면 지금 날씨가 여름이고 모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기향을 피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기에 물린 척 다량의 수포제를 싸서 다리 이제 긁느라고 피부 껍데기가 이제 벗겨지는 거죠. 피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가려운 다량의 수포제를 이제 쐈고, 그리고 또 이제 심장마비제를 요즘에 이제 많이 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아주 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심장마비제를 주로 잘 때 누가 쏘는지도 알아요. 제 머리 위에는 항상 19층 3호년 그 손주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사람을 죽인다 하면은 이 19층 3호 년놈들의 이 행각인데, 그들이 메인이라는 거죠. 다른 호수도 물론 팀으로 같이 가담을 하지만, 왜냐하면 인연이 머리 위에서 콕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하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뭐 힘을 주거나 할 때 이런 소리를 자주 내요. 이 개인적인 특징이 있는데, 얘네들이 드릴로 구멍을 많이 뚫어놨고, 그리고 바로 머리 위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 얘네들 뭐 방구 끼는 소리, 그 다음에 살금살금 걷는 소리 다 들려요. 왜냐면 제가 2층 침대로 천장과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9년이 주로 저한테 이제 심장마비제를 많이 쌌었는데, 자다가 심장마비제를 계속 한 방 쏘는 게 아니고요. 대구서 5분 10분을 대고 있으면 아파가지고 자다가 잠을 깹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몸을 틀어가지고 방향을 트는데, 지금도 1cm짜리 갈색 동전 크기의 이 아주 진한 갈색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다량의 화학무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보통은 빨간 반점이 생기잖아요. 작은 거 한 방을 맞으면. 그런데 1cm 정도로 아주 굵게 다량을 인연이 심장마비로 이제 죽으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틀지 않고 계속 5분이고 10분이고 되고 있으면은 피부를 뚫고 들어오면서 흉터가 남는 거예요. 갈색으로. 근데 그 심장마비제를 요즘엔 아주 빈번하게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낮에도 뭐 계속 중간중간 계속 쏘고, 밤에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 몇십 분 동안 쏘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죽이려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많이 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전기 테러도 끔찍한 테러를 지난주, 지지난주, 그지난주 이렇게 한 달 정도 이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뭐 기록은 좀 안 했는데 제가 메모만 해놓고 발바닥에 이제 전기 테러 끔찍한 깜짝깜짝 놀라는 그래서 제가 운동화 밑에다가 운동화 깔창 있는 데다가 이렇게 고무 같은 거 부분적으로 이제 넣고서 저는 산책을 하고 이제 걸어야 되니까 넣고 뒤꿈치로만 걷는다든지 앞에를 떼고 들고 걷는다든지 이런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집에 가면 항상 전기 테러를 같이 합니다. 씻을 때 물이 있으니까 물에 전기를 대면은 더 이게 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물에 달 때 깜짝깜짝 놀라는 아주 센 전기 테러를 이 아래층 19층 3호의 새끼 돼지 같은 놈이 있어요. 그 새끼가 주로 많이 하고, 왜 그러냐면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끼가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씻을 때 탕탕탕탕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놈이 주로 저한테 이제 전기 테러를 과거에는 엄청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할 때 전기 테러를 굉장히 심하게 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신에 전기가 이제 확 다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죽이려고 살해 시도를 전기 테러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샤워하다 중간에 관두고, 전기가 감전이 되면은 전기 화상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병원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도 검사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그런 이제 전기 테러를 씻을 때, 발에 물이 닿았을 때 이제 많이 하고, 19층 3호 놈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엽기적인 테러를 하냐면, 펜타닐을 섞어서 다량으로 아주 저한테 쏘는데요. 콧구멍에다가 다량을 한 번 싹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냄새를 섞어서 쏘잖아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까 웬 구리 냄새, 그 다음에 쇠가 오래되면 녹이 슬잖아요. 그 쇠 녹의 냄새 하고 무슨 다른 약품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 펜타닐 냄새를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항상 굉장히 강한 냄새하고 섞습니다. 근데 펜타닐뿐 아니고 다른 화학무기도 마찬가지로 이 새끼들이 이 화학무기 본래의 냄새를 좀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여러 가지를 섞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냄새를 여러 번 맡았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강한 약품의 냄새가 나서 이게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쇠 녹의 냄새하고 구리 냄새를 이제 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약품 냄새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펜타닐을 굉장히 다량을 저한테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콧구멍이 있는 데다가 한 번 이렇게 확 바람이 지나가게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한 뭐 10초고 15초고 계속 이거를 쏘고 있는 거예요. 다량을. 그러면 아주 엽기적인 다량을 이제 들이마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펜타닐을 다른 약품이나 냄새에 섞어가지고 다량을 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분노를 이제 심하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 새끼들이 그때도
펜타닐을 다량을 저한테 이제 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박재광 씨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 통화를 본인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양쪽으로 펜타닐을 쏜다 이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얘네들이 쏠 때는 이제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거나 싸움을 통해서 어떠한 뭐 폭행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도록 하는 거죠. 물론 피해자들이 폭행을 이제 먼저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당했는데, 일하는 알바하러 갔다가 당했는데 이제 그러한 걸 당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린 건 아닌데 손으로 맞거나 이래도 이 경찰 새끼들이 나중에 이걸 쌍방폭행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를 검찰로 끌고 가도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들이 이제,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전부 다 한패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행 전과 해서 테러리스트로 이 코드를 이 새끼들이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짓들을 하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당했는데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럼 10대 0이잖아요. 과실이 없는 건데 7대 3 이런 식으로 과실을 만듭니다. 10대 0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지랄들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그냥 확 차선을 바꿔서 치고 들어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3 이렇게 해서 이제 테러리스트로서 코드를 올려가는 거죠. 이 쌍놈 개새끼들이 이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올 때도, 여기가 야외니까 마치 이제 모기에 물린 척 얘네들이 이 수포제 테러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집에서 나올 때 내지는 버스에서, 제가 여기를 버스 타고 오거든요. 요즘에는 몸이 힘들어가지고 짐도 이제 무겁고, 왜냐면 이제 입에 각을 해야 되니까 입안에 하루 종일 테러를 이제 그 화학무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각을 하기 위해서 2리터짜리 2개를 들고 다녀요. 물병을.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도 이미 저한테 쏩니다. 뭘 쏘냐면은 사탕 냄새, 단내가 나는 화학무기를 1차적으로 먼저 뿌려요. 그러면은 이제 모기가, 여기 야외니까 모기가 이제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기 핑계를 대고 수포제 테러를 하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원인이 되는, 이 새끼들은 항상 자기들이 먼저 원인을 먼저 만들어 놓잖아요. 그 이유가 되는 그 사탕 냄새 이런 거를 몸에다가 일단 먼저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나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입안에다가 혓바닥에 이 화학무기 테러하는 것도 지금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 더 세게 코드를 올렸는지 어쨌는지 이제 굉장히 다량을 입안에다가 이제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2개를 가지고 와도 물이 이제 모자라요. 왜냐면은 입에다 쏘면은 너무 다량을 쐈기 때문에 제가 입을 헹궈서 뱉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2개 가지고 안 돼서 가다가 중간에 물을 이제 한 병을 더 사고 하는데요. 그러는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 엄마도 화학무기 테러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입이 굉장히 쓰다고 그랬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걸 당한다 이런 말은 이제 하진 않았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러다가 감기 걸린 것처럼 시름시름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렸다고, 그 백혈병 뭐 이런 진단이 나왔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전 단계에서 화학무기 테러를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이 쓰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박재광 씨 영상을 본 이제 피해자들은 진상을 아니까 화학무기를 입에다 쌌구나, 그래서 헹궈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헹구기라도 하는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탕을 먹었단 말이에요. 입이 쓰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독극물을, 얘네가 이제 독가스를 뿌리는 거니까 이 독극물을 이제 계속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혓바닥에 그렇게 이제 다량의 화학무기를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머리 뒤통수 전체
아주 넓은 면적이죠. 뒤통수 전체에 확 다량을 쏩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쪼이는, 때로는 이제 머리 위쪽에 그 정수리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굉장히 이제 많이 쏘고 정수리가 쪼이는, 그리고 뒤통수 전체 피부가 확 쪼이는 듯한 그러한 화학무기 테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등짝 전체에 전기적인 느낌과 뜨거운 느낌이 이제 같이 드는데, 뜨거운 전기, 이게 확 뭔가 찌릿하면서 뜨거운 전기에 확 오는 것처럼 이 등짝 전체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면적에 다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되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못 보던 테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자식들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잊어버릴까봐 얘네들이 중간에 기억상실죄를 쏘기 때문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온몸이 뻣뻣해지는, 주로 이제 상반신 뻣뻣해지는 펜타닐을 얘네들이 이제 많이 뿌린 것 같고, 특히 팔에는 저리는, 그 저릿저릿한 게 뭐죠? 그게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포스겐 테러를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비소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욱신욱신 팔뚝에 이제 쑤시는 그러한 비소 테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전신에 다 하니까 안 하는 데가 없죠. 눈에다가 쓰라린, 이 화학무기 테러를 많이 해서 그 실명으로 이어지는 그 황반변성의 증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증세 보이고 있고, 용서할 수가 없는 새끼들이죠. 남의 시력을 실명을 하게 만든다. 이런 짓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머리 감을 때나 이래 고개를 숙이거나 하면 콧구멍에다가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코가 맵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문이죠. 이 화학무기 테러는 고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아무튼 이렇게 총체적으로 테러의 강도가 아주 심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그들의 지령을 따르는 자살방지요원, 게이트키퍼 요원들, 그리고 상위에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도 이 피해자들에게 만약에 재산을 빼앗거나 하면은 프로테지로 몇 프로로 이렇게 비트코인의 코인의 형태로 준다고 하잖아요. 돈을 나눠 먹는 거죠. 대상자에게서 돈을 뺏고 나서, 그리고 작은 돈은 이제 이 자살방지원하고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나눠 갖고, 큰 돈 같은 경우 죽이고 나서 이제 금고를 털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제 주는 것 같아요.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 행정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이 가해자 집단들이 전부 다 반인륜범죄, 중범죄, 반역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그 체포, 처형, 깜빵 처벌이 있을 시간이 뭐 그렇게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이 테러 강도가 너무 심해지고 새로운 테러를 하고 뭐 이러면은 뭐 깜짝깜짝 놀래고 많이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